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을 한 뒤에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가? 네, 근데 동시에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나도 약물 운전인가라는 불안감이 또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씨 소속사가 10년 넘게 복용해온 정상 처방 받은 약인데, 그러니까. 네,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에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좀 모호한 문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향정신성 의약품부터 네.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의외로 범위가 넓다면서요. 네, 이 공황장애나 ADHD, 우울증 같이 이제 정신과에서만 처방을 하는 약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 전문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신경성 위장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나 장이 민감해졌을 때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약이고 진료 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성 이런 거에는 좀 많이 되니까 이 약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죠. 또 정형외과에서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이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조심을 하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대개 진정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지만 기면증처럼 각성 효과가 필요할 때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되게 넓으니까 내가 혹시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에도 이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 처방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가 이제 고지를 하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제조를 할 때도 복약 지도를 받긴 하는데요. 네. 이제 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약봉투나 처방전에 기본적으로 적혀 있긴 합니다. 향정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 인증을 하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이 약이 그 약이 맞느냐라고 이제 그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도로교통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일부 보도에서 이걸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그 판단 가늠을 이제 의사랑 약사를 통해 상담을 해야 한다. 반드시 꼭 상담을 해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의사 약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 댓글 반응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의학사가 그러면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또 명시적으로 대답을 해주나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선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숙 약사의 이야기입니다. 몸의 또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를 먹어서 평소에 괜찮았는데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은 시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몸에 어떤 효소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도 그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다음 그 약물이 아예 분해가 안 돼가지고 몸에 다 막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복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지선 약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잖아요. 네네네. 공황장애 약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생 복용을 하셔야지 되는 약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운전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또 만약에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답변도. 의사 약사에게 물어서 명시적으로 대답해 줄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입장 밖에서 제가 의사 약사를 하더라도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게 반감기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체내 양의 약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이게 반감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몸에서 약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의 약 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4시간짜리 반감기의 약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가 지나야 이 약물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다만 이 반감기라는 것도 약이 개발이 될 때 허가를 위해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럼 평생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고 그 평생 복용이 매일 복용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평생 운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 전에 복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약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있는데요. 전에. 네, 다만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내가 그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은 뭐 장거리 운전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대중교통을 타는 걸 권한다라고 실제로 권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사실 뚜벅이가 제일 좋긴 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란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